우리 모두의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길라잡이 실천 사례로 알아보는 초등 교과 연계 진로교육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이런 계획, 교수학습 과정안 또는 교수학습 계획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제가 좀 실제로 운영했던 사례들, 사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 실천 사례고요. 자,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이건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위인전을 읽고 롤모델 정하는 활동을 저는 고학년 담임을 할 때는 꼭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우리가 자기 탐색과 진로 계획 수립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롤모델 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의 목표를 보고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보는 거죠. 또는 존재했던 사람이 되겠고, 이 사람이 이미 걸어온 길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왔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표본을 정하면 좋다는 것인데요.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동기 유발이 되고 뚜렷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또는 재작년 꽤 됐습니다. 이 활동을 매년 거의 했었는데요. 담임을 맡았던 5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아침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위인전을 읽게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바로 자, 네가 닮고 싶은 위인을 해봐 하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이순신 장군부터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많은 정보가 있어야지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위인전을 아침 활동 시간 동안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닮고 싶은 위인과 그 다음 그 이유를 적어서 학급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옆에는 요게 되겠죠. 1년 동안 자신의 실제 목표, 이전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싶은 수업 점수, 시험 점수를 적게 했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내가 꼭 해야겠다, 운동을 몇 분 하겠다라든지 책을 하루에 몇 권 읽겠다, 영어 단어를 몇 개 배우겠다, 이런 학습 목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서의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저는 이런 닮고 싶은 위인의 이유까지 적게 해서 일회성 활동을 그치지 않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너 하루 매일 줄넘기 10번씩은 꼭 한 다음에 빨리 해 라고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관심을 갖게 이제 교사가 유도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일회성 활동 그치지 않고 나의 목표를 공헌하는 효과를 얻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갖고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국어 과 연계를 했습니다. 우리 교과 연계 진로교육 사례이죠. 그래서 관련된 성취 기준은 요거였습니다.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하는 태도를 지닌다. 위인전 읽었잖아요. 위인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이제 내면화하고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내 모습 그리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아이들 우리 처음 오면은 사진 찍잖아요. 애들. 찍면 사진 찍은 다음에 그를 우리 스마트폰에 앱이 있죠. 이 사진을 마치 연필선처럼 데생한 것처럼 바꿔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나의 이렇게 스케치한 것처럼 남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색칠하려면 좀 바탕이 옅어야 되잖아요. 복사를 할 때 복사의 명도를 낮춥니다. 그러면은 외곽선만 좀 남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색칠하고. 그러고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바탕이라든지 옷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 친구는 뭘겠습니까? 요리사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 보이죠? 마크, 너튜브, 경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모습을 그리게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학급 게시판에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앱 말고도요,
RC 또는 이제 그림 꾸미기 앱 계속 있습니다. 이런 스케치처럼 윤곽선만 남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좀 아이들이 요게 중간중간 바뀝니다. 선생님, 애들 경우 같은, 요 친구 같은 경우 중간에 와서 선생님 저 목표가 바뀌었어요. 해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중간에 바꿔서 다시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성취 기준은요. 미술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상, 산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해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자신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저는 좀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심화된 진로 프로그램으로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해를 했잖아요.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잘한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좀 체계적으로 세우게 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했던 건데요. 1만 시간의 법칙 세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1만 시간 동안 내가 노력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 할 것인가. 요거 세우게 하면요. 보통 애들 그냥 대충 주면 이거 한 10분이면 끝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이해, 그 다음 내가 어떤 목표를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갖기 시작하면요. 이거 한 3교시 정도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거 줘봤자 아이들이 10분 만에 끝내던데요. 대충 하던데요. 이거는 우리 교사들이 지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거 처음 도입했을 때 애들이 진짜로 10분도 안 돼서 끝내더라고요. 허탈했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계속 자기 이해 활동 중심으로 했더니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다양한 직업 정보를 줬더니 좀 아이들이 3교시에 걸쳐서 스스로 작성할 만큼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저희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6학년 담임할 때 했던 건데요.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계획부터 시작을 했어요. 월간 계획부터 일단 세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월간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일 시간표 우리가 방학 전에 빼놓은 동그란 타임 테이블은요. 그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스케줄이 요일별로 다릅니다. 또 주말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일별로 월간 해서 요일별로 세우게 합니다. 그 다음 주간 계획을 짜죠. 주간 계획을 짜서 우리가 각 요일별 타임테이블을 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시간 계획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생활상이 반영된 이런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주말이라든지 언제 가족여행을 할 수도 있고 또 학원 또는 학습지 또는 운동 이런 시간이 각자 요일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계획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가야 되는 하나의 나의 목표점인데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고 오늘은 아니니까 조금씩 어기기 시작하면 계속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좀 이렇게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을 짜게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했던 건요. 저희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이도류, 그러니까 투수도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도 하면서 타자도 하는 일본의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이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되려고 했던 실천했던 것으로 유명한 만다라트 기법입니다. 만다라트 기법은요.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이라는 뜻으로요. 한가운데에는 최종 목표를 씁니다. 여기죠.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1만 시간 법칙에 썼던 그 친구입니다. 서울공연 예술고등학교를 가서 아이돌이 되는 것. 하지만 이 친구는 결국 인문계를 갔어요. 아쉽지만 운, 실력, 인간성, 멘탈, 태도, 자신감, 운동, 집념 무엇이냐?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8개 항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각각의 항목, 예를 들어서 운동이다. 또 운동이 일로 가요.
그럼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도 8개를 적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2, 4, 6, 8, 9, 81, 81가지. 81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빠지네요. 네, 그럼 이 70개가 넘는 구체적인 내가 해야 할 목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그리고 노력해야 할 일들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배경 지식만으로 작성하라고 하면요. 애들 작성 못해요. 칸 채우기 급급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책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후 작성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과제식으로 줬어요. 뭐 수업 시간과 연계도 했지만 시간을 거의 일주일의 시간 여유를 두고 인터넷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찾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과와 도덕과 연계를 해서 실천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물론 이번에 학교를 옮겼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했었던 행사입니다. 나의 꿈 발표회라는 것인데요. 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이제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실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전교생이 40명 내외의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한 2교시 2시간 동안 이제 전교생이 모여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발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장기를 직접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의 꿈 야구 선수를 발표하면서 야구공을 들고 와서 직구 던지는 그립 보여주고 커브 던지는 그립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보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 부르기라든지 피아노 연주, 뭐 줄넘기 등등등 학생들이 자신의 장기도 선보이기도 되고 또 자신의 장점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됐습니다. 네, 이런 발표회 이제 일회성으로 또 끝나지 않게요. 네, 이렇게 글도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글도 쓰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학생들이 좀 잘 적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국어과 연계된 발표 또 글쓰기 활동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의외로 아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두 번째 교과 연계 진로교실 유의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의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겪는 진로의 문제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장래에 대한 무계획. 계획이 없죠. 네, 모르니까요. 자기인식 부족,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과 현실이 괴리됩니다. 왜? 어찌 보면 환상기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기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과대평가를 하고 공상에 빠지다 보니까 자신의 꿈은 엄청 큰데 현실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리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이죠. 왜냐? 진로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하지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모님과의 갈등. 왜냐?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얼토당토하는 또는 부모님 입장에서 야 이거에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또는 야 네가 이걸 어떻게 해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진로를 갖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왜곡된 직업 인식. 밖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이면 무조건 좋은 거죠. 예전에 제가 거의 신규 발령 2005년, 2006년이었는데 그 당시 남학생들의 진로 희망 조사해 보면 가장 많았던 게 PC방 사장님. 네.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PC방이 한창 유행할 때고 애들이 많이 갈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밌고 나에 대한 이해, 나의 장점, 특성 없이 그냥 내가 자주 가서 가는 PC방 사장님이 마냥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싶은 거죠. 또는 그냥 부모님이 공무원이니까 나도 그냥 공무원. 왜? 부모님이 하니까. 또는 의사. 왜? 뭐 내 자신의 이해라든지 어떤 목표가 아니라 엄마가 의사되래요. 이런 식으로 왜곡된 직업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진로 선택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에서 교과연계 진로교육 시 유의점은요. 첫 번째, 학생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취기준 중심의 재구성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로교육도 못하고 교과교육도 못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학생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구체적인 꿈과 목표는 아까 제가 뭐 만다라트라든지 이런 것 그런 실천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정하게 너 뭐가 될 거야? 딱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자세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명확한 도달점 제시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연계 진로교육에서의 또 평가, 그래서 이전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과연계 진로교육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